안녕하세요, 차플레이입니다. 오늘은 소나타 뉴 라이즈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 좋은 매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차종도 궁금하시다면 제가 찾는 방법대로 차플레이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나타 뉴 라이즈 하이브리드 차량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검색은 수원 전체 매물로 검색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무사고 기준 주행거리 상관없이 차량을 검색을 하면 수원에는 총 13대 정도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렴한 금액부터 시세를 보시면 1390부터 1950, 2000만원대, 2300만원대, 비싸게는 2490만원까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렴한 금액대의 차량을 보시면 1390만원에 97,000km, 주행거리가 좀 많으시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평균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신 이유가 렌트 승계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인수금을 1390에 50만원 이상씩 8개월 이상 내시고 반납을 하거나 인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금액을 다 따져놓고 보면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 차량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저렴하신 거는 1950만원에 84,000km, 등급은 프리미엄 등급인데요. 밑에 보시면 스마트 모던 등급은 더 좋은데 아마 주행거리라든지 연식 때문에 좀 금액이 저렴하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 저렴하니까 내용을 봐드릴게요. 우선 색상은 쥐색이고요. 사고부터 보시면 84,000km에 렌트 이력은 있으시고요. 그리고 사고나 교체 같은 건 없으시고요. 세부 상태에 우물 유수나 이런 건 전혀 없으시네요. 그리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운전석 뒤 핸다 부분 판금 이런 이력들은 있으시네요. 근데 뒤 핸다 판금 같은 경우는 큰 사고는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프리미엄 등급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간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내비게이션과 스마트키 기본적으로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루밀러, 전동 시트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옵션들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가격대는 가장 저렴하게 나왔는데 주행거리가 평균적보다 조금 많은 편이라서 금액대를 좀 저렴하게 구매하실 때는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아직 신차 보증이 엔진 미션은 5년에 10만 km 남아 있고요.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이 10년에 20만 km까지 있기 때문에 아직 보증이 남은 차량이라 그래도 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세를 더 볼 건데요. 그 다음 차량은 2049만원에 100만원 정도 올라가시네요. 주행거리는 67,000km에 주행거리 많이 짧아지시는데 등급은 스마트 등급으로 등급이 좀 제일 밑에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연식은 많이 좋아지시네요. 그래도 연식적인 메리트가 있으시니까 한번 내용을 봐드릴게요. 색상은 우선 검정색이고요. 사고부터 볼 건데요. 67,000km에 렌트 이력은 있고요. 교체나 사고 같은 건 전혀 없으시네요. 그리고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이력 같은 거 없으시네요. 차량 내부 옵션을 보실 건데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옵션이 많기 때문에 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스마트키,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열선 시트 같은 거 기본적으로 있고요. 여기서 모던 사양하고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핸들 열선이라든지 가운데 보시면 전자 파킹 같은 거, 그리고 전동 시트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도 기본적인 뭐 스마트키라든지 내비게이션, 열선 시트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연식이 지금 19년식의 연식이 좋아지시고 주행거리가 짧아지시고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상태적으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2천만원 초반대에서는 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매물을 또 보실 건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모던 사양으로 등급은 높아지는데 엔진 미션 보증이 이제 8,000km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메리트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물 보시면 이제 또 100만원 정도 올라가시는데 2149만원에 주행거리는 많이 짧아지시네요. 연식도 19년식이고 등급이 프리미엄 등급으로 등급이 좀 좋아지시네요. 내용을 한번 봐드릴게요. 색상은 쥐색 계열이고 사고부터 보시면 39,000km에 렌트 이력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사고가 있으시네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앞쪽으로 먹은 차는 아니기 때문에 기계적인 부분에 데미지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사고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고차를 엄청 좋다라고 설명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갈려질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19년 1월 엔진 미션 보증이 이렇게 사고가 있으셔도 뒤엔다, 트렁크, 백 파넬 같은 경우는 외형 껍데기로 치기 때문에 사고가 이렇게 있으셔도 기계적인 건 다 앞쪽으로 있기 때문에
신차 보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지금 39,000km, 주행거리가 워낙 짧아가지고 아마 이 차가 지금 프리미엄 등급의 19년 모델, 만약에 이 사고가 없으셨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세가 한 2,300만원대 이상 가실 것 같거든요. 시세가 강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내비게이션과 스마트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은 후측방 센서도 들어가 있으시네요. 가운데 보시면 전자파킹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문 쪽을 보시면 메모리 시트까지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외형 사고 같은 거 뒤쪽이기 때문에 전 솔직히 앞쪽 사고 난 거는 절대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행거리가 아무리 짧아도 사고의 데미지 때문에 기계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는 전혀 추천을 안 해드리지만 뒤쪽 사고 같은 경우는 그만큼 시세가 떨어진 걸 확인하시고 좀 오래 타신다 생각하시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세를 계속 볼 건데요. 10만 킬로짜리는 크게 금액을 2천만원 넘게까지 주면서 할 필요성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세대 중에서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금액이 2,250만원 또 100만원 정도 올라가시죠. 2,200만원대 그리고 2,36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금액차가 있으신데 여기서 왜 고민이 되냐면 58,000km, 34,000km 두 대는 모던 사양이고요. 그리고 46,000km 이 차량은 프리미엄 스페셜 옵션이 더 많이 좋아지십니다. 금액은 2,250과 2,380의 차이가 130 정도 차이가 나시는데 다크그레이색과 검정색에서도 분명히 시세 차이가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색상에서만 100만원 차이가 있고 등급에서도 차이가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2250과 2380을 비교를 해보면 2380만원짜리 차량이 비싼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색상도 안 좋아지시고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이 차량이 더 비싼 차량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34,000km 주행거리는 많이 짧아지시는데 아래랑 비교를 해보시면 12,000km 정도 연식도 차이가 거의 없으시거든요. 근데 금액 차이는 20만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46,000km짜리 차량도 주행거리가 연식 대비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정도 20만원 정도 차이시면 모던 사양보다는 차라리 프리미엄 스페셜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차량으로 한번 차량을 보여드릴게요. 색상은 검정색이고요. 사고부터 보시면 46,000km에 렌트 이력은 있으시네요. 그리고 사고 교체는 전혀 없으시고요. 세부 상태 보시면 우유수 같은 거 전혀 없으시고요.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이력 같은 거 없으시네요. 그럼 내부 상태를 한번 보실 건데요. 옵션은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뒤에 보시면 뒷좌석 커튼도 들어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후측방 경보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에 두 대 차량보다는 차라리 프리미엄 스페셜로 해가지고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시기 때문에 차라리 주행거리도 짧으시고 등급도 높아지시고 색상도 좋아지신 이 차량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매물을 또 보실 건데요. 지금 이제 다음 매물들은 색깔이 흰색이네요. 흰색 같은 경우가 시세적으로 가장 비싸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봤을 때 지금 차량들이 어라운드 뷰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금액 시세가 약간 이제 2,400만원대까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네 대의 차량을 제가 먼저 확인을 해보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보실만한 차량은 2,240만원짜리 차량과 그리고 2,480만원짜리 이 두 대가 그나마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라운드 뷰가 다 들어가시는데 2,450만원짜리 차량은 주행거리가 이제 많이 늘어나시거든요. 거의 10만 킬로 근접이라 이 차량은 2,400만원대까지 주시면서 옵션은 지금 썬루프 빠지고 풀옵션으로 위에보다는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후측방 경보 그리고 차선 간격 유지 이런 옵션이 더 추가로 들어가긴 하지만 주행거리가 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450보다는 2,480만원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짧아지고 연식이 조금 더 되더라도 이제 썬루프라든지 스마트 크루즈까지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차선 간격 유지 이런 옵션까지 완전 풀옵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위에 차량이나 아니면 이 밑에 이 차량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맨 마지막 차량은 연식은 괜찮긴 하시는데 썬루프라든지 스마트 크루즈, 차선 이탈 방지,
차선 간격 유지 이런 옵션들이 빠지기 때문에 큰 메리트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위에 차량부터 보여드리면 색상은 흰색 모델이고 사고부터 보면 주행거리는 64,000km, 렌트력이 없어지네요. 그리고 사고 교체 없으시고요. 세부 상태, 우월 유수나 이런 것도 전혀 없으시고요.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이력 같은 거 없으시네요. 내부 옵션 한번 보여드리면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전동 시트도 들어가시고 보시는 것처럼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라든지 후측방 센서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흰색을 찾으시는 분이고 약간 옵션을 좀 넣은 차량 이런 차를 찾는 분이라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매물 보여드릴 건데요. 2480에 색상은 흰색 모델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사고부터 보실 건데요. 64,000km에 렌트 이력은 없으시고요. 그리고 사고나 교체 같은 거 없고 세부 상태, 우월 유수 이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이력은 없으시네요. 내부 옵션 보시면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밀러, 스마트키, 그리고 썬루프 들어가시고요. 뒷차석 열선 시트, 후측방 경보랑 차선 이탈 방지까지 풀옵션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시고 핸들 쪽에 보시면 차량 간격 유지까지 해서 완전 풀옵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식이 조금 떨어져도 주행거리가 괜찮기 때문에 보통 흰색 같은 경우는 썬루프 있는 걸 또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옵션이 완전 풀옵션 모델 찾는 분들이라면 이 차량밖에 없을 것 같으세요. 풀옵션 모델 찾는 분이라면 이 차량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옵션을 놓고 또 보니까 앞에서 보셨던 이 차량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격 차이가 40만원 정도 차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썬루프라든지 뭐 차선 이탈 방지 이런 식으로 풀옵션 들어가신 이 차량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좀 약간 신차 보증이 엔진 미션이 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런 건 좀 아쉽긴 한데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은 심지어는 20만원이기 때문에 풀옵션 찾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흰색의 풀옵션 찾는 모델이시면 이 차량이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검정색의 2,300만원대 주행거리 짧으신 차량을 보실 거면 이 차량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고가 좀 있으셔도 약간 좀 옵션을 좋고 주행거리 좀 짧은 이런 차량도 괜찮다고 하시면 2,100만원대에 사고는 조금 있지만 엔진 상태나 실내 상태 옵션도 나쁘진 않기 때문에 2,100만원대 정도 찾는 분이라면 이 차량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만원 초반대에 보시면 옵션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스마트키라든지 내비게이션 기본적인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행거리라든지 연식이 좋아진다는 거 이런 부분 이것도 가격대 저렴한 편에서 좀 메리트가 될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설명드렸던 2,000만원 미만대는 주행거리는 좀 많긴 하지만 아직 신차 보증 남아있고 사고나 이런 거 없으시고요. 2,000만원 미만대에서는 이 차량도 좀 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나타 듀 라이즈 하이브리드 차량을 한번 찾아봐 드렸는데요. 지금 보신 차량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있으시면 사진에 차량 번호로 위에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신 차량들은 저렴한 금액부터 차량을 하나씩 비교하면서 찾았기 때문에 판매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